하지 말자라는 선택이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1년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옷을 고를 필요도 없었고,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계를 들여다볼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하루를 보내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았고, 밥은 배고플 때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습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지만, 동시에 세상과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씨의 하루는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람을 맞출 이유도 없고 서둘러 나갈 곳도 없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워도 다시 이불을 끌어올립니다. TV를 켜면 이미 진행 중인 아침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대충 해결합니다. 저녁은 배가 고프면 먹고 고프지 않으면 건너뜁니다. 이렇게 하루가 흘러가도 누구 하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병간호, 명절 준비와 시댁 행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서서히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시계를 보며 박순자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달력을 보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요일 감각이 흐려지고 오늘과 어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루가 기록되지 않으니 시간도 살아있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하루를 기억할 장면이 없으면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출근길의 풍경도 누군가와 나눈 대화도 없을 때 하루는 그저 흘러갑니다. 몸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 숨을 몰아쉬게 만듭니다. 마트까지 다녀오고 나면 벽에 기대 서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움직임이 너무 줄어드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은 고장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씩 기능을 내려놓을 뿐입니다. 걸을 이유가 없으면 다리는 힘을 잃고 나갈 일이 없으면 어깨는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말할 일이 없으니 입이 굳기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걸려오는 자녀의 전화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가 됩니다. 말은 근육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말이 줄어들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고 생각이 흩어지지만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은 같은 자리만 맴돕니다. 후회, 아쉬움, 이미 끝난 과거의 장면들입니다. 그때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왜 그땐 몰랐을까?
후회는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오래 머무는 감정입니다. 전화도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다시 걸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박순자 씨는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바닥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짧은 몇 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집은 쉼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섬이기도 합니다. 밖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사람들의 걸음은 너무 빠르고 세상은 나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집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사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박순자 씨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외투를 입고 천천히 밖으로 나섭니다.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집에만 있지는 않겠다고. 대단한 목표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 밖에 나가기, 마트에 가고 공원에 앉고 가끔 커피를 마시기. 그 작은 움직임이 삶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집에만 있으면 삶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고립일 수 있습니다. 몸이 늙고 마음이 다치고 삶의 반경이 점점 줄어듭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고립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오늘은 나가지 말자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집은 쉬는 곳이지 삶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고 한 발만 나가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여전히 당신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돈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 긴 노후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하신 아버지 옆에서 함께 텔레비전만 보던 엄마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침밥 차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 그냥 거실에 앉아서 멍 때리다 보면 점심 되고 또 앉아 있다 보면 저녁이야. 하루가 너무 길어서 피곤하다는 그 말에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손주는 가끔 영상통화로만 보는데 어디 나갈 친구도 딱히 없고
그렇게 나날이 우울함이 쌓여가는 걸 옆에서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이랑 등산이라도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그때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야, 그거 하루 다 쓰고 다리 아파서 이틀 누워 있어야 돼. 골프는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요즘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여행도 솔직히 매번 돈 생각부터 나서 쉽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후가 시작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도서관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손글씨 교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매주 한 번 무료로 열리는 강좌였고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글씨나 쓰는 게 뭐 그리 즐거울까. 그런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주 그 수업을 기다리셨어요.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머리 말리고 손톱 다듬고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준비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한 장, 두 장 써내려간 글씨가 작은 엽서로 바뀌고 엽서에 꽃도 그리고 직접 만든 카드에 시 한 구절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짧아졌어. 그 이후 엄마는 동네 복지관에서 손글씨 봉사팀에도 참여하셨어요. 어르신 생신카드 만들어드리거나 지역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전해드릴 응원 엽서를 쓰는 활동이었죠. 그런 날이면 엄마는 꼭 그 카드를 저희한테도 한 장씩 보여주시며 이거 예쁘지? 이건 오늘 병동 아이들한테 보낼 거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장난으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 인생에서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내가 사람 구실하는 날이야. 누가 기다려주고 내가 갈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좋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거창한 골프채도 비싼 등산복도 해외여행도 아니라는 걸요. 그냥 나를 반겨주는 자리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경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하루.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요즘은 전국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정말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글씨, 독서 모임, 그림 수업, 원예교실, 심지어 시 낭송방까지도요. 그 어떤 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고 어떤 건 아예 무료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보세요. 몸이 편한 걸, 시간이 부담 없는 걸, 내가 잘 몰라도 재미있을 것 같은 걸. 그게 취미가 되고 어느새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과 골프가 유행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각자의 노후가 유행인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노년을 채워보세요. 그 첫걸음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늦었다는 말은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아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60대 이후에도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과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기쁨을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라인 댄스입니다. 이건 정말 단순히 춤을 추는 걸 넘어서 몸을 리듬에 맡기며 나를 다시 느끼는 시간입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열리는 수업도 많고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함께 박자 맞추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도 개운해지고 마음도 덩달아 밝아져요. 무엇보다 친구가 생깁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다시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장구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북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상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장구를 두드리는 그 리듬 안에는요, 억눌렸던 감정도, 눌러 담았던 분노도, 조용히 터져나오는 희열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정서적 해소예요. 그리고 장구는 음악적 소질이 없어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기본 리듬만 익혀도 혼자 칠 수 있는 기쁨이 아주 커요. 몸을 쓰면서도 감정을 발산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모두에 좋은 취미입니다. 두 번째 취미 생활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게 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새로운 취미로 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취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로 수영을 꼽기도 했습니다.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영은 등산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다시피 저렴한 측에 속하는 운동입니다. 수영 자체는 개인 운동이지만 강습의 경우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의 커뮤니티 활동으로도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세 번째 취미 생활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 많고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장단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도 매우 좋으며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또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탁구 대회에도 60대 이상이 참가하는 실버부가 따로 편성돼 있어 대회 참가를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기도 좋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탁구공이나 라켓이 조금 큰 라지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크게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초급반은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탁구장에서 진행되는 레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해서 인맥도 쌓으시고 자세도 배우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생활은 채소 키우기입니다. 베란다 혹은 텃밭을 이용해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면서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부터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며 부부끼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채소 키우기가 힘드시다면 식물을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물을 키우면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효과적이고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도 됩니다. 식물 키우기는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집에서 공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당겨주고 강화를 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시작 루틴으로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취미 생활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수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자전거는 노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젊고 어릴 때 타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매일 여행을 다니는 기분으로 근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근육 손실이 많아지는 노년에 큰 근육을 단련할 수 있기에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단련할 수 없는 인대 주변 작은 근육을 단련할 때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탁 트인 강변을 달리거나 도심지를 벗어나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멋진 자연을 느끼고 라이딩할 때 신선한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날마다 여행을 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취미 생활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내면의 세계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들지 않고 붓을 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만약 막연히 그림 그리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컬러링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컬러링북은 이미 완성된 밑그림에 색칠만 하면 되는 교재로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취미생활은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끼쳐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는 뇌를 활성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번째 취미생활은 걷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가장 좋은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꼽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조건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중장년층이 건강식품과 건강정보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들이 건강식품에 두는 것만큼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몸을 움직이기를 게을리하면 빠르게 체중이 느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고지혈증,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하면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운동을 하는 동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분비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고 엔돌핀을 많이 생성해 불안감을 낮춰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취미생활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우쿨렐라 같은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이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요. 중년 이후에 즐겨 듣는 트로트,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거나 지역사회에서 음악회를 함께 뽐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년에 즐길 만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삶은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예방해주고 삶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올립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첫째는 스스로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학 학술지에서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연구는 전 세계 16개 국가 65세 이상 노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6개국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았습니다. 건강한 느낌,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아도 취미 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도 길었고 국가 행복 지수도 높았습니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전문가들은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미에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도 잘 살펴야겠죠. 운동을 하더라도 등산보다 산책이 어울리는 경우, 헬스보다 수영이 어울리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전망되면서 은퇴 후에 3, 50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이외에도 바둑, 뜨개질, 봉사활동, 꽃꽂이, 사진 찍기, 스포츠 댄스, 배우자와 대화하며 외식하고 음식 만들기 등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이 있으니 오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찾으신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이막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의식의 필요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퇴직한 이들에겐 특히나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료함, 지루함, 무의미함과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한 바가 없으면 일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손주를 돌보게 되거나 소파와 한몸이 되어 하루 종일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오가기만 할 수 있죠.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하루를 그저 심심하고 무력하게 보낼 수도 있고 알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신경을